시신경염의 원인과 증상, 관리법, 침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논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논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의원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신경염, 시신경 쪽이 염증이 생겼다. 주로 큰 원인이 스트레스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주로 발생되는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됩니다. 스트레스에 예민한 20대에서 40대 남성에게는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해서 망막 중심부가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소시증, 적게 보이거나 대시증, 크게 보이거나 변시증, 변형되어 보이거나 암점, 어둡게 보이거나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20대에서 40대 신경이 예민한 여성분들한테는 시신경염이 생기게 됩니다. 시신경염은 시신경이 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시신경이 위축이 되거나 손상이 되거나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시신경이 압박받거나 시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는 증상, 그 가운데 시신경염은 시신경이 피복이 벗겨지는 겁니다. 시신경을 하는 역할이 시신경이 하는 역할이 빛 에너지를 각막이 빛의 진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이 막 이렇게 진동합니다. 음파만 소리가 진동하는 게 아니라 빛도 진동을 합니다. 모든 에너지의 특징, 우리가 이제 수많은 자연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특징은 진동한다는 거, 리듬을 갖는다는 거, 주파수를 갖는다는 거, 에너지, 열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 소리와 감성, 생각,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방송국에서 에너지를 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라디오라는 수신기를 통해서 송신기에서 쏘면 수신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 에너지를 각막을 진동하게 되면 자극하게 되면 망막에 필름,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에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빛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전선에 해당되는 시신경이 대뇌 후두부에 시각 중추로 보내주는 겁니다. 전선에 해당되는 시신경이 염증이 생겼다. 그런 것은 시신경이 피복이 벗겨져서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왜 피복이 벗겨지냐?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와 자가면역 질환. 결국 스트레스가 이제 그 큰 원인이고 또 자가면역이 큰 원인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 내 몸에 이 백혈구가 내 몸에 이 면역세포가 균이나 바이러스 외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를 공격하는 질환.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 눈이 나와요. 원인이 자가면역 질환. 또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백내장, 녹내장, 또 시력 장애가 발생되는 거. 포도막 안압이 올라가고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안압이 오르고 백내장이 발생되고 녹내장이 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포도막염, 또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안구 돌출. 또 하나가 시신경염. 속상해 죽겠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누가 죽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내가 속상해서 내가 죽겠다.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내가 죽겠어요. 내가 죽겠으니까 내 안의 세포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경 염증이 있게 되면 시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또 시신경 이 망막에는 수많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과 광수용체라는 원뿔 모양의 세포가 황반부에 600억 개, 망막 주변부에 1조 개가 있습니다. 광수용체 세포들이 많이 있고 또 세 번째가 시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망막 주변부에도 있고 망막 중심부에도 있고
망막 주변부의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시야 장애, 어둡게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이렇게 시력에는 장애가 없는데 시야가 잘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망막 중심부가 손상이 되게 되면 안 보입니다. 중심부의 손상은 시력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시신염이 생기면서 또 혈관이, 그 옆에 혈관이 터지거나 그러면서 출혈이 갇히게 되면 더 안 보입니다. 주변부 손상은 시야 장애, 망막 중심부 손상은 시력 장애. 그래서 급격한 시력 장애를 시신경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러면 그것이 스트레스라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결핍 때문에 오는 겁니다. 결핍, 미움, 증오. 그래서 맥히는 겁니다. 맥히고 좁아져서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시신경에 갑자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선이 벗겨져 버리듯이 시신경의 피복이, 껍데기가 벗겨져 버립니다. 강력한 화병, 큰 스트레스, 이길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선이 벗겨져 버립니다. 거기에 침치료를 하게 됩니다. 침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냐? 침치료는 피복이 벗겨지는데 무슨 침치료? 염증인데 무슨 침치료야? 망막이 부었는데 무슨 침치료야? 신경은 온몸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신경이 예민해졌어, 신경이 쇠약해졌어,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신경이 주관하는 게 근육입니다. 내가 유경련이 납니다. 위장이 좋지 않아서 위장이 콱 막히는 경우도 있고, 위장이 콱 막힌다는 얘기는 근육이 경직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또 유경련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위장에 있는 근육이 막 경련되면 유경련이 납니다. 근육이 경련되니까 유경련이 납니다. 그러면 유장경락에 해당되는 여기 눈 밑에 여기도 경련이 시룩시룩 계속 날 수 있습니다. 또 시신경이 벗겨지면서 이쪽 시신경이 벗겨져서 하나만 벗겨지면 괜찮은데 지나가는 옆에 시신경도 벗겨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시신경과 시신경의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 서로 막 부딪히게 하면 시룩시룩 지나가는 시신경 부위가 계속 시룩거립니다. 나 이거 눈 시룩거려 죽겠는데 왜 여기 눈에 있는 신경, 이 근육이 자꾸 떨려요. 왜 그러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은 정도가 지나쳐서 지금 시신경이 서로 벗겨져 가지고 이 밖에 전선이 서로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서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막 스파크가 터지듯이 이 안에 스파크가 터집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래요. 무슨 수술이요?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상태를 띄워놓는 거. 껍데기가 벗겨진 전선들이 서로 만나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서 실룩거리니까 수술하라 그래요. 수술해야 되나요?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떨립니다. 근데 원인 치료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껍데기가 전선이 벗겨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근본 원인은 뭐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미움을, 결핍을 없애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긍정의 강력한 자석입니다. 긍정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합니다. 그렇게 좋다고 해도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는 자석입니다. 웃는 얼굴에 화낼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 여기서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찡그리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한숨 나오고 근심 나면 여기서 호르몬 변화가 옵니다. 콜티졸, 아드레날린.
항상 근심 있고 불안하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온몸이 무겁고 또 유독가스가 발생되고 온몸이 가스로 유독가스로 다 시커멓게 변해갑니다. 아니 웃는 게 뭐가 힘듭니까? 웃는 거. 웃질 않으니까 여기다가 주사를 맞아가지고 웃는 얼굴 만들래요. 이거 자꾸 얼굴이 처져요. 이렇게 처져요. 웃는 얼굴 이렇게 만들래요. 자꾸 주사 맞고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 주사, 얼굴 주사, 이렇게 얼굴 성형,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됩니다. 웃는 얼굴. 보톡스 주사하면 2, 3개월, 한두 달 효과 가다가 또 이렇게 합니다. 주사 맞을 때 엄청 아프고 멍들고 잘못하면 이거 끊어지듯이 아픕니다. 이거 헬스를 하면서 역기 들고 이거 헬스를 하면서 파워워킹 이걸 하면서 왜 얼굴 헬스를 안 하는 겁니까? 얼굴. 아니 좋다는 운동을 하면서 얼굴 헬스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얼굴 헬스는 약물을 주사하고 여기다 이게 그 성형하고 그래서 성형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침 치료는 조기 치신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조기 치신하기 위해서는 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기 치신이라는 말은 기를 조화롭게 해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큰 원칙입니다. 근데 조기하기 위해서 침을 놓고 단순히 침을 놓지만 않습니다. 침을 놓고 하는 과정, 수기법, 작동법이 있는데 그걸 듣기라고 합니다. 듣기. 듣기가 뭐지? 기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찔렀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찌른 다음에 보법은 9법으로 오른쪽, 사법은 왼쪽으로 6번. 우리가 나사못이 있습니다. 나사못이 여기 동글동글해서 내가 벽에다 나사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9번 하면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나사못이 빠져나옵니다.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 허하면 길을 보호하고 싫어하면 길을 깎아낸다. 이거 허실 개념이 있습니다. 허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걸 허라고 그럽니다. 나 너무 힘이 없어, 부족해. 기운이 없어, 부족해. 이거 허라고 그럽니다. 허점. 너무 지나쳐. 맨날 방방 뜨고 맨날 경직되고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빨갛고 혈압 오르고 뒷목 땡기고 항상 공격적이고 말을 해도 막 싸납게 합니다. 왜 그렇게 싸납게 합니까? 톤만 조금 낮춰도 훨씬 안 싸나워집니다. 우리 장송곡과 행진곡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노래입니다. 똑같은 노래인데 박자를 빠리하고 속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행진곡이 됩니다. 같은 노래도 서서히 하고 느리게 하면 장송곡이 됩니다. 같은 노래, 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만 느리게 하고 그러면 훨씬 날카로운 게 변화가 됩니다. 말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애티튜드, 말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태도에는 음량, 소리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를 크게 하면 싸나운 씩씩한 말투가 될 수도 있지만 싸나운 말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 톤에서 끝쳐야지 시도까지 가버리면 싸나운 말투, 공격적인 말투가 됩니다. 미파솔에서 끝내는 파솔. 그래서 듣기라는 과정을 기라는 건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놓고 너무 기운이 약하면 보법이라는 걸 씁니다. 기운을 올려줘야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9번 돌립니다. 9번은 양의 수고 홀수는 양의 수, 짝수는 음의 수입니다. 음의 수는 빼낼 때 양의 수인데 양기를 보호한다는 표현을 쓰듯이 양은 9번. 그래서 찌릿찌릿 느낌이 있어야지 침을 듣기 했다 그럽니다. 뻐근한 느낌, 침 놓고 뻐근하세요? 찌릿찌릿하세요? 침 놓고 무슨 좀 느낌이 있나요? 물어보면서 수기법, 이 기법이라는 걸 쓰면 테크닉이 좋아. 테크닉.
경직되어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그러면 왼쪽으로 6번 짝짝짝 짝짝짝 그러면 나사못을 빼는 겁니다. 자꾸 에너지를 빼는 거. 그 사람이 치우친 것을 왼쪽으로 나사못이 빠지듯이 왼쪽으로 듣기. 듣기라는 과정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듣기라는 걸 안 해도 침 찌르자마자 뻐근해요 찌릿찌릿해요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듣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기법이라는 과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환자들은 침 맞고 될 수 있으면 안 아프길 원합니다. 안 아프면 no pain no gain.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효과도 없어. 그래서 무엇든지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통증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그것도 역시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음의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린애들과 아령 가지고 깔짝깔짝깔짝 오늘 운동했어.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플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그만큼 강해져. 헉헉거리는 것이 날 정도 이상. 몇 분이나 해야 되나요? 이 아령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10번, 20번이 아닙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거기서 한두 번 더 하는 정도. 힘든 정도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있고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령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근육도 마찬가지고 나 속 안 상했으면 좋겠어. 속을 상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회복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저번에는 저런 말 듣고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저런 말 듣고도 내가 전혀 마음 안 상해. 정신적 근육이 강해진 겁니다. 이거 못 들었었는데 이제는 20번, 100번도 해. 육체적 근육이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침이라는 원칙에 있어서 조기치신이라는 거, 그리고 침을 맞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